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코딩 교육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 더 배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미래 전체를 위한 아주 강력한 비밀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코딩? 그거 뭐 컴퓨터 천재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랑 상관없는데? 라고요. 근데요, 오늘 제 설명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맞습니다. 코딩 교육의 진짜 핵심이 무슨 파이썬,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달달 외우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진짜 가치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주한 현실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한국 진로 교육이 처한 딜레마인데요.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과 또 시험 중심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이 두 얼굴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주니어 커리어넷 같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찾아봐 하고 막 응원해줘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능이라는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이 딱 버티고 서서 아니야, 성적에 맞춰서 다야지 하고 압박하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지금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시스템은 아이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하라고 계속 외치는데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결국 정해진 성공의 틀에 맞춰야 해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우리나라는 올바른 길을 찾아주려는 진로 지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죠. 반면에 미국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 다 경험해봐 하는 진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 개개인의 흥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이 흥미와 성적 사이의 충돌입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코딩이 길러주는 이른바 맞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딩의 첫 번째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코딩을 배우는 그 과정 자체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네 가지 핵심 역량을 자기 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 실력만 쑥쑥 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그리고 또 협업 능력까지 이게 다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디버깅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짠 프로그램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어디가 틀렸는지 오류를 찾아서 고치는 과정이거든요. 이 디버깅을 계속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풀면 되는 퍼즐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끈기랑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길러지는 거죠. 자, 이제 코딩의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슈퍼파워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코딩을 통해서 온갖 다양한 직업들을 이 교실 안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와, 나사 엔지니어, 많은 아이들의 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교실 안에서 가능할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두 칸과 오른쪽으로 돌아 이런 간단한 명령 블록으로 로봇을 조종해서 화성 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로봇이 벽에 쾅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이는 코드로 돌아가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고쳐야 해요. 바로 이 순간 아이는 나사의 로봇공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적인 방식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봇이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서 미션을 완수했을 때 아이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칠 거예요. 와, 내 생각대로 진짜 만들어졌네.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바로 이 자신감, 이 자기 효능감이야말로 아이들한테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코딩이 꼭 이런 공학 분야에만 쓰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번엔 좀 다른 분야로 가볼까요? 공중보건 전문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CPR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의학 정보를 사람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공중보건 교육 전문가가 하는 일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예시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아이가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도시계획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앉아서 토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서 도로를 놓고 건물을 세우고 공원을 배치하면서 나만의 디지털 도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건물은 어디에 놔야 효율적일까? 공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축과 도시계획의 핵심 원리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코딩 프로젝트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세상의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준다는 겁니다. 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네? 하는 자기 이해랑 도시계획가라는 직업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직업 이해가 동시에 한 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을 코딩이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로 한번 이어보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진로 탐색 시스템, 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여기에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학습 철학을 결합하는 것,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그 중심에 바로 코딩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진로 검사를 했는데 예술형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넌 예술 쪽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딱 다가와서 와, 예술형이구나. 좋아. 그럼 우리 코딩으로 그래픽 디자이너처럼 멋진 로고 한번 디자인해볼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러면 진로 검사가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아이에게 정말 살아있는 학습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열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가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장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딩 교육의 평가는 와, 프로그램 완벽하게 만들었네 100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니? 그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너 몇 점 받았니?가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문제 어떻게 잘게 쪼개서 생각했어? 오류가 계속 났을 텐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냈네? 와, 이건 너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바로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진짜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